예,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한미 안보 동맹은 강화가 됐고요. 경제 분야는 후속 조치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3위 또 후일담들이 전해지는데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Our mutual defense treaty is ironclad, and that includes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That includes the nuclear threat, and nuclear deterrence.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 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is ironclad. 나토의 다자와의 이런 약정보다는 더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아마 가장 첫 번째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부터 먼저 살펴보면 특히 안보 동맹 강화 이게 가장 핵심일 텐데 워싱턴 선언 혹은 우리나라 정상 혹은 외국 정상과는 처음으로 또 미 수뇌부의 보고를 받은 이런 부분들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방미했던 최초 기록, 뭐 첫 경험 뭐 이런 걸로 압축을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가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의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국빈 방문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이번에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보통 정상회담 같은 게 하면 정상회담 한번 하고 뭐 같이 오찬이나 만찬하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국빈 방문을 왜 했는지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마크론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국빈 방문을 선택했는 것인지, 즉 가장 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국인 이제 한국의 대통령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사항들을 저는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면 이 워싱턴 선언입니다. 보통 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정상 발표문, 언론 발표문 이런 형식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독자적인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핵과 관련된 이제 한미의 어떤 새로운 단계를 접어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펜타곤에 있는 그 NMCC와 그다음에 다르파라고 하는 정말 미국의 이 군사 전력의 핵심 두 군데를 대통령, 즉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초청할 때도 자기의 침실을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건 뭐냐, 그만큼 나와 당신 간의 관계에서 허물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 같다. 그렇죠. 이 말씀하시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우리의 핵심 군사 시설을 보여주는 거, 그 정도로 우리는 동맹에 확고하다는 걸 이제 보여준 것이고, 이번에 하버드대 이 강연도 마찬가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한 것인데요. 특히 이제 하버드대 강연과 그 조셉 나이 교수와의 어떤 대담, 이걸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철학들을 이야기한 것, 그것도 상당히 좀 기억에 남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이제부터 뭐 정치권 혹은 대통령실도 하나하나 복귀를 좀 할 테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대통령이 돌아왔고 가장 최근에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조금씩 하락세였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34.5%, 한 달 만에 소폭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한미 정상회담 여파 아니냐, 성과 때문 아니냐, 뭐 결과 때문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후문도 있더라고요. 오늘 방송 전에 조금 전에 동아일보 기사를 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떠나기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여러 그 인연 혹은 이번에 환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 얘기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저 얘기예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다라는 후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정서적으로 또는 인간적인 유대감이 이제 컸는지를 보여주는 이렇게 말씀, 뭐 소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그 미국 국빈 방문은
단순히 뭐 우리 정상이 미국을 방문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또 미국에게도 의미가 있는 해에 국빈으로 초청을 했고 또 미국의 어떤 이 군사 또는 안보 자산의 핵심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곳까지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가해서 볼 수 있도록 했고 또 이제 하버드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연설도 하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를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스케줄을 한미 양국이 조율을 했다는 점에서 예.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공감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이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보다도 가장 가까운 혈맹이구나 이런 점을 과시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감회가 새로워서 이번 그 현재 그 양국 대통령으로서 만남뿐만 아니라 과거 생에서도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예. 이 감회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의 저런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 이런 부분도 많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조가 됐습니다. 일단 그건 그거고 결국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본 게임은 이제부터일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 얻은 게 없었다.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습니다.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속아 웃을 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건 153조 원으로 지금 재산이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 한 곡에 150조 원짜리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악관이라는 역대 최고로 비싼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오셨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흠집내기 트집 잡기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집권 시절 굴종 외교는 까맣게 잊고 제살 아까먹기인 줄 알면서도 오로지 비난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은 갈수록 그 은행이 금도를 넘고 있어 참으로 한심합니다. 예. 야당의 비판 목소리를 저희가 한 화면에 모아봤는데 특히 이 부분 중에 김유기 의원의 이 얘기. 백악관이라는 역대 최고의 비싼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하고 왔다. 이 비판은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참 김의겸 의원다운 정말 사실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백악관이 노래방이라고 비유된다는 것은 한미동맹에 어떤 후폭풍이 올지 생각을 좀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팝송으로 아메리칸 파이를 유창하게 불렀던 것을 놓고 아마 저렇게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놓고 빈손 외교다 또는 굴종 외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여야당이 서로 정쟁하고 싸울 수는 있습니다만 외교안보적인 사안, 특히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인 협력을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예. 그리고 바이파티잔십이라고 하는데 그런 초당적 협력은 우리가 애초에 민주당이 기대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비난을 보고 놀랬던 게 뭐냐면 IRA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 손해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챙겨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생산적인 주문이라고 봐요. 예. 그걸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핵공유 협정을 우리가 하고 왔더니 야 이게 나토식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고 왜 핵 주권을 포기하고 왔느냐. 미국에는 어음을 받고 우리가 핵 주권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식의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국익 앞에서 초당적 협력은 못할지언정 과거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경 우파에서는 할 수 있는 핵무장론을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내면서 왜 그것밖에 못 받아왔느냐. 왜 나토식 핵공유보다도 못한 걸 가져오고 핵 주권을 포기했느냐라고 비난을 하면 도대체 국익 앞에 초당적 협력은 우리가 애초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자기들이 주장했던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적 협상을 좀 해달라. 저는 이런 요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왜 핵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일관성마저 포기한 그야말로 역대급 비난을 위한 비난. 이것이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이 정상 외교에 대해서도 정쟁에만 몰두한 민주당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불렀던 노래
양국 관계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불렀을 때 여러 현지에서도 뭐 얘기거리들이 좀 있었는데 야권 인사가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그 대통령께 노래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뭐 약간 당황스러운 측면은 있었지만 만찬에 참석한 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인사들이고 대통령과 질 바이든 박사 내외가 기울인 노력을 잘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한 소절 불렀던 것입니다. 앞서 김구식 교수께서는 이런 비판을 야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법이나 반도체법, 우리 기업에게 불이익 주는 거를 왜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뭐 할만하다. 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공세 혹은 뭐 이 북핵 관련해서는 좀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비판을 했는데, 글쎄요, 뭐 이 전직 국정원장인 박지원 원장이 이 얘기를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원래 바이든 대통령도 함께 같이 부르려고 했다고 한다. 뭐 바보 대통령실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도 꽤 발끈한 분위기가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핵공유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김문식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은 비핵화를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하시면서 핵 공유나 아니면 전략 핵을 우리나라에 좀 주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1월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없다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저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는 뭐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뭐 본인은 어디서 저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저런 얘기를 확실한 정말 근거나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굳이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그 분위기에 맞게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뭐 좋은 분위기를 만든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자체가 뭐 대신 성과는 성과대로 제대로 성과를 못 낸 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제대로 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저 행사에서 저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마 요청이 들어가고 부른 걸로 보여지는데, 좀 박지원 전 원장이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근거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뒷얘기들이 좀 앞으로도 더 나올 테고, 또 하나 주목이 됐던 건 바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행보입니다. 비행 어떠셨나요, 여사님? 뭐 할 말씀 하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 지난 첫 순방 때는 조금 부끄러워했던 김건희 여사인데, 이번에는 같이 사진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고, 실제 조금 행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좀 자신감이 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사도 이제 꽤 많았잖아요. 이 국빈 방문 행사다 보니까 또 김건희 여사가 소화해야 될 각종 행사가 많았는데 그걸 본인이 잘 소화를 했고, 특히 질 바이든 여사와 이제 미술에 대한 관심이 이제 공통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친분 있게끔 이번에 이제 미술 관련된 것도 했는 것 같고, 아마 이번에 제가 알기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구두라든지 이런 거를 성수동에서 다 맞췄다고 그럽니다.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그걸 지금 직접적으로 다 맞추고 해서, 특히 이제 우리 예전에도 그랬지만 가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품들을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좀 활성화에 또 한 기여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뭐 기자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뭐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한 좀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뭐 좀 크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최진봉 교수님. 방명록에 글귀를 두고도 좀 일부 온라인에서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소모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뭐 문제 제기할 거냐,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온 박명록 논란에 뭐 이름을 너니 배우자냐, 그걸 썼냐 안 썼냐 이것만 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또 어떤 데서는 왜 부인 이름을 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 성과가 없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비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좀 아주 미세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논란을 삼다 보면 원래 비판하려는 의도보다 도리어 또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온라인에서는 과거 김정숙 여사와 그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썼던 이 방명록까지 소환이 됐고, 예. 요즘 온라인에서는 바로바로 반박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당한 비판이면 뭐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이제 뭐 이게 트집을 잡거나 비난을 위한 비난의 경우에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려다가 계속해서 지금 김정숙 여사도 유탄 맞고 있고 김혜경 여사도 지금 유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승전 김건희 여사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아서 비판하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